뭐 물론 이제 골수학내 정이라는 거는 이제 원래는 저 골절 부위를 안 열고 간접적으로 맞춰서 위에서 쇠꼬챙이를 꽂아 놓는 방식으로 해야 이제 되는 건데, 보니까 저기도 열었어요. 상처를 보니까 저기 안 열지 않았어. 아니 이거 뭐지? 원래는 골수학내 정을 하면 저기는 대개는 열지는 않고 그냥 두는데 왜 여기 상처가 생겼을까? 저 내측에 이제 저 지저분하게 보이는 저 뼈 조각 같은 저건 뭘까? 나중에 이렇게 열어보니까 비밀이 좀 밝혀졌는데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수술을 읽어주는 남자 소행남 닥터콩깍지 조재 원장입니다. 오늘은 운동선수 케이스예요. 경골 분류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. 이전에도 제가 한번 경골 쪽 분류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. 뼈 이식하는 거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. 근데 그때는 이제 뼈 이식을 하더라도 비어가지고 이제 했던 건데, 오늘 케이스는 그거보다 좀 더 많이 심한 케이스였어요. 이 친구는 이제 투창하는 친구예요. 육상에 투창하는 친구인데, 이게 이제 얼마나 세게 좀 이렇게 던졌냐면, 투창할 때 다리는 딱 서서 버텨야 되고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확 던져야 되는데, 그 동작에서 다리가 틀어지면서 경골뼈가 트위스트 되면서 우두둑하고 부러진 거예요. 아마 대회였다고 했던 것 같은데,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근처에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좀 하게 됐던 거죠. 처음에 이제 그 병원, 다른 병원에서 수술한 병원에서 처음 이렇게 본 사진이에요. 보면 뼈가 이제 크게 이렇게 경골뼈가 이제 세 조각이 이렇게 좀 나 있는 게 보이고요. 비골뼈도 부러졌어요. 이게 얼마나 이렇게 세게 이렇게 트위스트를 하면은 저게 저렇게 부러질까? 정말 있는 힘껏 그냥 확 던졌겠죠. 얼마나 아팠겠어요.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. 으악 하면서 아마 쓰러졌을 텐데, 그 병원에서 이제 3D CT를 좀 찍었어요. 크게 보면은 이렇게 좀 조각이 하나가 좀 보이고요. 그 다음에 위쪽에도 조각이 있고 아래쪽에도 조각이 있어요. 비골은 그냥 땡강하고 딱 반으로 좀 나간 상태고요. 옆 사진 봐도 이제 뼈가 이렇게 좀 있죠. 이쪽에 보니까 조각이 하나는 더 있네요. 위쪽에 작은 조각이 크게 이제 4개네 조각이 이렇게 4조각. 자, 이 상태에서 그 병원에서는 이제 그 IM넬이라고 이제 골수광내 정이죠. 뼈 속에 쇠코챙이처럼 딱 꽂아 놓는 그런 방법을 택했어요. 경골에서는 좀 상당히 좀 많이 하는 방법이긴 한데, 저게 되게 좋은 방법은 맞아요.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로 걷는 것도 가능하고, 체중 부하가 가더라도 뼈 속 안에 꼬챙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체중 부하가 가능하고,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로 간 골절에서는 되게 빨리 붙어요.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해요. 근데 단점이 있어요. 어떤 단점이 있냐면, 이 슬개건을 가르고 들어가야 돼요. 무릎 앞에 있는 중요한 힘줄인 슬개건을 가르고 들어가서 관절 속 안으로 쇠코챙이를 꽂아 넣어야 되기 때문에, 일단 슬개건을 건드리면 이제 그쪽이 좀 많이 좀 불편한 그런 단점이 하나가 있고, 일단 어떤 힘줄이든지 간에 한번 손을 대면 100% 원상으로는 사실 돌아가진 못해요.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아마 저 같았으면은 이제 육상 선수니까 아마 요 방법은 택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. 그냥 절개를 하더라도 쇠판을 좀 댔을 거고, 아마 힘줄은 안 건드렸을 것 같긴 한데, 그 병원에서는 이제 힘줄을 가르고 이제 골수광내 정을 삽입을 했어요. 근데 이게 보니까 조금 사진이 약간 좀 그래요. 왜냐하면 뼈가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뭔가 이렇게 좀 지저분한 어떤 덩어리들이 있고, 비골은 그냥 이렇게 떠 있어요. 이게 정상적이었으면 저 비골이 뜨면 안 됐을 건데, 왜냐하면 딱 맞았었어야 될 거거든요. 이게 떴다는 소리는 경골 쪽도 뭔가 이렇게 그만큼의 어떤 갭이 생겼다는 거예요. 100% 맞지 않고 뭔가 이렇게 뼈 사이가 좀 비어 있었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뼈 조각이 이렇게 튀어나왔다는 거는 잘 안 맞았다는 거거든요. 근데 뭐 물론 이제 골수광내 정이라는 거는 이제 원래는 저 골절 부위를 안 열고 간접적으로 맞춰서 위에서 쇠꼬챙이를 꽂아 놓는 방식으로 해야 이제 되는 건데, 보니까 저기도 열었어요. 상처를 보니까 저기 안 열지 않았어. 아니 이거 뭐지? 원래는 골수광내 정을 하면 저기는 대개는 열지는 않고 그냥 두는데 왜 여기 상처가 생겼을까? 저 내측에 이제 저 지저분하게 보이는 저 뼈 조각 같은 저건 뭘까? 나중에 이렇게 열어보니까 비밀이 좀 밝혀졌는데, 어쨌든 간에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이렇게 가운데 골편이 많이 밀렸어요. 저기 좀 뒤로 나갔어요. 이게 이제 사실 그 엑스레이는 2차원이기 때문에 그런데, 저거는 완전하게 그냥 그 뼈 전체가 뒤로 밀린 거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지금 저 안에 그냥 휑하니 좀 비어 있는 거예요. 저 상태에서 저게 과연 붙을까? 글쎄요. 뭐 기다리는 거죠. 일단은 뭐 그 병원에서 이제 붙을 거다 기다려봐라, 붙을 거다 기다려봐라, 한 2달이 되고 3달이 되고 했는데 이게 붙지는 않아. 뭔가 뼈 진도 잘 안 나오고, 이게 또
통증은 계속 있고, 이게 사실 이렇게 크게 벌어져 있는데 이게 붙을 수가 없어요. 근데 나중에 이게 보니까 이 뼈 조각이 그냥 벌어진 게 아니에요. 저게 뼈 조각이 요 끝허리에 이 삼각형으로 돼 있는 데가 아예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데, 원래는 쇠꼬챙이가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쇠꼬챙이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이 뼈를 밀어버린 거예요. 당연히 이게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못 들어가고 이 상태에서 그냥 유지가 돼 있는 거예요. 뼈가 이게 어떻게 붙을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아까 저 지저분하게 보였던 거는 뼈 대체제 같은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아마 맨 처음에 수술하실 때 이제 뼈 조각이 너무 안 맞으니까, 너무 휑하게 비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든 뼈 그 대체제로 채워가지고 붙여볼까 했던 거 같은데 불가능하죠. 그래서 거의 한 4개월 정도 기다렸는데 뭐 여전히 뭐 뼈진 별로 안 나오고, 뼈 사이 간격도 아까 제가 비골이 이만큼 떠 있다고 그랬잖아요. 그 원인은 여기 있어요. 경골이 보면 딱 그만큼 떠 있는 거예요. 경골이 제대로 이렇게 딱 맞았으면 비골도 저렇게 갭이 생길 수가 없어요. 두 뼈가 다르지 않거든요. 처음부터 이렇게 딱 붙어 있었던 뼈이기 때문에 얘가 떨어졌다는 건 얘도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예요. 그게 딱 보이는 거죠. 그래서 이 상태로 해서 이제 수술하고 한 4개월 정도 됐을 때 이제 재활을 하려고 저희 병원에 왔어요. 그 병원에서는 뼈가 좀 붙을 거라고 그랬는데 기다려보라고 그랬는데 재활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저희 병원 재활센터로 왔는데, 제가 처음에 딱 보고 이거는 조금 좀 안 붙을 것 같은데, 이거는 아마 수술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고민을 해봐라. 이거 지금 4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상태로 놔뒀을 때는 뼈는 안 붙을 것 같고 시간만 좀 갈 것 같고, 이거 빨리 그냥 다시 재수술해서 좀 붙이고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냐,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. 처음에는 본인도 이제 아니 저 병원에서는 좀 붙을 거라고 좀 기다리라고 했다고 하는데, 반신반의 하다가 이제 뭐 도저히 이제 안 되겠죠. 그래서 알겠습니다, 하겠습니다.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. 이게 처음에 좀 들어가서 보면요, 야 이게 좀 보면은 요 하얗게 이거 아마 흑백 처리할 거라서 하얀색이 안 보이긴 하겠지만, 주변으로 지저분하게 뼈 대체제들의 그런 흔적들이 좀 있어요. 칼슘 덩어리를 좀 뿌려놨던 것 같고요. 여전히 이렇게 쇠판이 이렇게 골수광내 정은 이만큼이 지금 바로 보여요. 피부 절개하자마자 바로 골수광내 정이 보이고, 비어 있는 것들이 여기가 아까 그 이만큼이 이제 비골이 뜬 만큼 비어 있는 게 바로 좀 보여요. 전혀 뼈지는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. 보면은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이제 뒤쪽에 이제 골편인데, 이게 여기가 이렇게 가운데가 막혀 있는 게 쇠꼬챙이가 이렇게 뚫고 지나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니까 이게 밀려가지고, 저도 맨 처음에는 저게 이렇게 밀린지 몰랐어요. 이게 그냥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안 맞으니까 이게 떴구나 생각을 했는데, 그게 아니라 이게 뼈가 완전히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부분을 바깥으로 지났기 때문에 이게 뼈가 밀려서 이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. 아이고 저거를 잠깐만, 이게 좀 어떻게 저거를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저거를 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, 이거 전체를 다 빼가지고 이렇게 다시 꽂아서 넣어야 되나, 그거 안 돼요. 왜 안 되냐? 겉에 있는 뼈들은 어느 정도 조금 뼈 진이 살짝은 나왔어. 그 다음에 이거 빼가지고 다시 꽂아 넣으려고 그러면 이 뒤에 밀린 뼈를 원래대로 밀어 넣어야 되는데 그거 만만치 않아요. 그 다음에 저 부위가 가장 좁은 데란 말이에요. 그러면 골수광내 정이 뼈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들어맞아야 그 안을 통과를 하지, 그렇게 통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공사가 너무 커져.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, 이럴 때는 그냥 의사마다 좀 이렇게 경험이 틀리니까,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돼 있는 뼈를 여기를 잘랐어요. 이렇게 잘랐어. 그러면 여기가 뚜껑이 이제 벌어지잖아요. 갖다가 끼워 넣어. 그 다음에 뚜껑을 위에다 덮어. 그리고 나서 감는 거예요. 그러면 굳이 이거 다 빼서 이렇게 안 넣어도 얘 뚜껑 깐 다음에 집어넣고 닫아버리면 똑같잖아요. 그래서 이제 조금 아이디어를 냈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보면은 요만큼이 이제 뼈가 이제 아까 위에 뚜껑을 까서 이렇게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꽂아 넣은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요 뼈가 그 뚜껑을 깠다가 다시 이렇게 위에다 좀 집어넣은 거예요. 그리고 보면은 이만큼의 갭이 있잖아요. 이거는 이제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. 저거를 갭을 다 맞추려고 그러면 아까 골수광내점을 빼가지고 어떻게 다시 고정을 하든지 내지는 다 맞춰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불가능하니, 자 그럼 어떻게?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뼈 다 채워 넣는 거예요. 어쩔 수 없어. 뭐 다리 좀 더 길어지는 거지. 그러고 뼈를 최대한 자기 뼈 다 끌어 맞춰서 최대한 좀 맞추고, 빈 공간은 전부 다 빽빽하게 뼈 이식을 좀 해놔요. 이렇게가 지금 뼈 이식이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. 이쪽에도 좀 뼈 이식 일부 좀 해놓은 거고요. 요거는 이렇게 삼각형은 자기 뼈를 위에다 끼워 맞춰서 한 거예요. 그 다음에 철사로 좀 둘러놔야죠. 유지를 해야 되니까. 그리고 골수광내 정은 그냥 그대로 둔 거예요. 이렇게 하면은 최소한으로 하면서 뼈를 어느 정도 좀 맞춰서 다시 놓을 수가 있어요. 물론 뭐 조금 다리가 좀 길어는 지겠죠.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뼈는 제자리에 좀 들어가 있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어요. 옆 사진 봐도 뼈가 어느 정도 제 위치에 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옆 사진에서도 아까는 뒤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는데 그게
그게 이제 제대로 좀 맞춰져 가지고 들어가 있는 거 좀 볼 수가 있어요.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며칠 지나면 바로 발 디뎌도 되죠. 어차피 뭐 골수광내정 들어가 있는 건 이제 그대로 힘을 좀 받을 테니까.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느 정도 조금씩 그 비골도 좀 많이 좀 붙은 걸 볼 수가 있어요. 지금 보시면 요 사진하고 이 전 사진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? 요 사진에서는 요 위쪽에 나사가 이렇게 있거든요. 예, 요 나사가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? 골수광내 정하고 나사하고 딱 고정을 해놓는 거니까 이 골수광내 정이 뼈 안에서 움직이지 않아요. 근데 저거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? 골수광내 정이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. 예? 뼈 안에서 골수광내 정이 나사가 아니기 때문에 매끄럽기 때문에 좀 약간 미세하게 좀 움직일 수 있거든요. 저 상태에서 체중을 더 실른다 그러면 뼈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게 조금씩 조금씩 주저앉으면서 가까워져요.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냐? 뼈가 더 빨리 붙어요. 뼈가 더 압박을 받으면 더 빨리 붙어요. 그래서 저걸 이제 다이나미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골수광 역동화라고 해요. 뼈가 조금씩 조금씩 침강이 되면서 더 빨리 붙게 하는 그런 방법. 그래서 저 나사 두 개만 쏙 빼버리면 뼈가 더 빨리 붙어요.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 비골뼈가 이만큼이 지금 벌어져 있었잖아요. 나사가 있었을 때. 나사를 빼고 조금 시간 지나서 보니까 어떻게 됐냐? 비골뼈 간격이 아까보다 많이 좀 줄었어요. 이게 경골뼈가 이렇게 골수광내 역동화가 되면서 조금 가라앉으니까 비골뼈도 그만큼 줄어든 거예요. 간격이. 그러면서 비골뼈도 더 빨리 붙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쭉 좀 지나가지고 좀 보면은 상당히 좀 많이 골 유압이 좀 진행이 좀 됐고요. 예, 비골도 처음에 간격보다 많이 좀 줄어들어서 슬슬 좀 붓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여러 가지 하여튼 뼈도 다시 붙이고 뼈 이식도 하고 이게 골수광내 정의 그 역동화 다이나미제이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재활 좀 어느 정도 끝나서 이제 슬슬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육상에 이제 다시 좀 슬슬 적응해서 이제 복귀하는 그런 시점이에요. 아마 올해는 아마 가을 정도 되면 좀 이렇게 시합도 좀 나가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은 좀 되는데. 오늘은 이제 경골 분류합이죠. 물론 이제 이거는 사실 이제 처음에 좀 수술을 조금 더 세심하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간에 경골 분류합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뼈 이식을 하고 이걸 다시 맞추고 그다음에 골수광내 정의 그런 역동화를 이용해서 어떻게 좀 더 뼈를 빨리 붙이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보았어요. 조금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. 네. 뭐 어쨌든 간에 흔하게 접하는 그런 자료들은 아니니까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. 자, 오늘도 마지막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세 가지 좀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그런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